7월 19일 어저께 우리가 배열 4번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배열의 원소를 역으로 배치하는 것까지 이제 살펴봤어요. 자, 다음 내용은 배열을 정렬하는 문제예요. 자, 오늘은 조금 속도감 있게 좀 나갈게요. 자, 알고리즘이에요. 보통 이제 알고리즘을 공부할 때 그 커리큘럼을 보면은 첫 단어는 당연히 알고리즘이 무엇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하겠죠. 그 과정에서 이제 알고리즘을 그 도식화해서 표현하는 표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빅-O 표기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복잡도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해줘요. 쉽게 말하면 이 소스 코드가 얼마나 빨리 동작하느냐. 같은 처리라고 해도 그 빠르게 동작하는 게 있고 느리게 동작하는 게 있으니까요. 그건 이제 개발자 재량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단원이, 첫 단원이 이제 순환과 탐색. 그러니까 반복문으로 배열을 얼마나 빠르게 스캔하느냐, 뭐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 내용이 정렬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알고리즘을 공부할 때 배우는 정렬은 뭐 한 이렇게 7가지 정도 알고리즘 종류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소개할 내용은 선택 정렬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C 언어 배울 때 이 중에 C 언어라는 과목에서 이거를 몇 가지나 다루게 될지는 아마 학교마다 좀 다를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딱 요 정도 3개 정도 공부하고 나머지 넘어갔던 거 아니구나. 선택, 버블, 퀵 이렇게 배웠었군 학교에서. 자, 어쨌건 이제 정렬이라는 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사고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선택 정렬이라고 하는 건 배열의 원소가 이렇게 있으면은 일단은 하나를 이렇게 딱 지정을 해놓고 나머지 항목들을 탐색하면서 요 자리에 들어갈 숫자를 이제 골라내는 알고리즘이에요. 이게 이제 그 정렬 알고리즘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가 정렬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가볍게 5개 정도만 놓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원본 배열이 5, 2, 6, 7, 1. 5, 2, 6, 7 하나가 있어요. 이거를 순서대로 재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반복을 이중으로 탐색을 하는데 i가 0일 때 j는 1부터 끝까지 1번째부터 0, 1, 2, 3, 4, 4까지. 자, 그래서 이제 0번째 거랑 i번째 거랑 j번째 거를 비교해요. 그러면은 j번째가 더 작잖아요? 그럼 바꿔요. 2, 5, 나머지는 그대로 내려오면 되죠? 6, 7, 1. 자, 여기에서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5가 그 옆으로 갔다고 해서 여기를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 0번째 자리에 들어갈 숫자가 뭔지를 찾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값이 바뀌었다고 해서 헷갈려 하지 말고 계속 0번째 값에 집중하시면 돼요. 자, 0번째랑 그 다음 거를 또 비교해요. 2가 더 작으니까 패스. 자, 또 0번째랑 그 다음 거를 비교해요. 2가 더 작으니까 패스. 0번째랑 마지막 거를 비교해요. 1이 더 작죠? 바꿔요. 1, 2. 나머지는 그냥 내려오면 되죠. 5, 6, 7. 자, 이렇게 해서
0번째 자리의 숫자를 1로 확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대로 옆에서 적을게요. 1, 5, 6, 7, 2. 자, 이제 i가 1로 증가합니다. 여기죠? 그 다음에 j는 나머지 거예요. 2부터 4까지. 비교해요. 5가 더 작으니까 패스. 비교해요. 7이 더 작으니까 패스. 비교해요. 2가 더 작으니까 바꿔요. 2, 5. 나머지 그대로 내려오면 되죠? 1, 6, 7. 자, 이제 다 봤으니까 1번째 자리의 값을 2로 확정합니다. 1, 2, 6, 7, 5죠. 자, 이제 i가 1도 증가해서 2가 되고요. j는 3부터 4까지예요. 비교해요. 6이 더 작으니까 패스. 비교해요. 5가 더 작으니까 바꿔요. 나머지 내려오면 되죠? 1, 2, 7.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번째 자리의 숫자는 5로 확정을 합니다. (1, 2, 5, 7, 6이에요. 자, 이번에는 얘랑 나머지를 비교할 거예요. 그래서 i가 3이 되고 j는 4부터 4까지예요. 비교해요. 6이 더 작죠? 바꿔요. 나머지 내려오면 되죠? 1, 2, 5. 자, 나머지 마지막 거는 비교 대상이 없잖아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해서 정렬이 완료됩니다. 이 과정을 코드로 짜요. 자, for int i는 0부터, 자, i가 끝까지 갔나요? 안 갔죠? 마지막 거 안 건드려잖아요. 그러니까 i는 0부터, 그 다음에 i가 이 배열의 길이 랭스라고 하면, 랭스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랭스는 지금 5니까 그럼 끝까지 다 가는 거죠. 마지막 거 안 건드렸다며. 마지막 거를 안 건드리려면은 랭스 빼기 1로 가야겠죠. 그 다음에 i가 증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for int j는, 자, j는 항상 i 다음 거부터 시작했어요. 보이죠? 그래서 i 플러스 1번째부터 j는 항상 끝까지 갔죠? 랭스보다 작을 때까지. j 플러스 플러스. 자, 이렇게 해서 이 안에서 i번째가 j번째보다, 이게 진짜 ij를 비교하라는 게 아니라 배열의 i번째와 j번째예요. i번째가 j번째보다 크다면은 값을 맞바꾸는 거죠. 수합 처리를 넣어주면 되죠. 자, 이게 정렬이에요. 포인트는 이거예요. i는 처음부터 마지막 걸 남기고 반복하는 거랑 j가 i 다음 번째부터 끝까지 간다. 이거는 그냥 공식이에요. 외우세요. 자, 이 정렬이 이제 움직이는 이 과정, 이거 이제 녹화 들어갔으니까 이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노트 같은 거에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배열이 이렇게 있어요. 배열이 있고 배열의 길이를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는 7이겠네요. 자, i는 0부터 길이 빼기 1. 마지막 항목을 제외하고 스캔해야 되죠. j는 i 다음 거부터 끝까지. i번째랑 j번째를 비교했을 때 만약에 이 조건이 성립되면 맞바꾸면 되죠. 이제 맞바꾸는 처리 설명 그만해도 되죠. 이 부등호 방향만 바꿔주면 정렬 순서가 바뀌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값을 출력해주면은 배열에다 출력을 해주면 이제 배열이
나와라. 예, 순서대로 정렬된 거 확인할 수 있죠. 단순히 부등호 방향은 반대로 바꾸면 역으로 정렬이 돼요. 이거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는 기능이야. 당장 여기도 있네요. 이거 누르면은 이름순으로 정렬되잖아요. 오름차순, 내림차순. 쇼핑몰 가도 가격 높은 순, 가격 낮은 순, 추천 많은 순, 추천 적은 순. 하루에도 몇 번을 쓰는 기능인데. 그쵸? 물론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거 처음 보니까 당연히 어렵죠. 헷갈리고 이해 안 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웹사이트를 쓰는 유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기본이야 이거는. 이런 기능도 제공 안 해주는 웹사이트 쓰고 싶어요? 기본이야 이건 개발자한테. 자, 넘어갑니다. 자, 요거는 이제 배열의 약간 특이한 형태, 문자열입니다. 문자열은 문자들의 배열이에요. 글자들의 배열. 그래서 글자들이 모인 게 문장이잖아요. 그렇죠? 문장을 구성하는 형태를 이제 문자열이라고 하고요. C 언어에서는 별도의 문자열 데이터 타입이 없습니다. C 언어 이후에 나오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스트링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 등장을 하거든요. C 언어는 이거 없어요. 그러니까 뭐 파이썬, 뭐 자바 이런 거에서 스트링 있는데 여기 왜 없네? 원래 없어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기본 데이터 타입하고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말하는 스트링은요, 좀 성격이 달라요. 스트링은 데이터 타입으로 구별을 안 하고 나중에 배울 클래스나 객체로 구분을 해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도 스트링은 엄밀히 말해서 데이터 타입은 아니에요. 뭐 아무튼 글자들의 배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트링을 구성할 때는 이렇게 한 글자씩 모아놓은 배열을 만드시면 돼요. 이게 발전해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의 스트링이라는 형태가 되는 건데, 그 뭐 파이썬이건 뭐 자바건 할 것 없이 모든 문자열은요, C 언어의 이 특성을 고스란히 다 갖고 있어요. 자, 근데 어쨌건 이렇게 했을 때 얘를 출력을 해볼게요. 일단 문자열을 출력할 땐 %s를 씁니다. 자, 요거 첫 번째 출력 결과만 한번 보죠. 제대로 나올지. 지금 다른 출력 결과가 있으니까 얘만 출력해 볼게요. 자, 어때요? 글자 깨지죠? 뒤에 이상한 거 낑겨 들어가잖아요. 딱 헬로라고 깔끔하게 끝나진 않죠. 자, 여기까지에서의 출력 결과는요, 마지막에 깨진 글자가 하나 포함돼서 표시가 돼요. 왜냐면은 문장이 종료되었다라는 걸 명시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문자를 표현할 때는 여기까지가 문장의 끝이다 라는 걸 의미하는 널문자라는 특수문자를 하나 넣어줘야 돼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면은 돼요. 여기는 여전히 깨지고 그 다음 건 잘 나오죠.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자기소개서 같은 거를 쓰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한 글자 한 글자를 다 이렇게 배열로 담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열받지 않고 어느 세월에 그걸 다 해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축약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고안이 되는데 그게 쌍따옴표예요. 쌍따옴표를 사용하면은 마지막에 널문자는 자동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C 언어는 한 글자 차 타입은 콧따옴표고요. 문자열은 쌍따옴표로 표기를 해요. 그래서 쌍따옴표로 표기했다는 건 얘가 배열이란 뜻이야.
이 특성은 여러분들이 이후에 배울 C++과 자바까지 이어집니다. 뭐 C샵을 다룰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C샵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쌍따옴표랑 콧따옴표를 가리지 않는 거는 얼마 안 됐어요. 옛날 그 되게 고인물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이거 다 구별해요. 자, 그럼 이제 얘도 배열이고 얘도 배열인 거예요. 그쵸? 얘도 배열인 거야. 그러면 이제 배열의 길이를 측정해 보자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할 때 사이즈 오브 요 배열 자체의 데이터 크기를 갖고 온 다음에 데이터 타입의 크기로 나누죠. 근데 차 타입은 그 자체가 1바이트잖아요. 1로 나누는 게 의미가 없지. 그렇잖아요. 차 타입은 그 자체가 1바이트이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 크기만 조회하면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사이즈 오브 하면은 문자열의 길이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쌍따옴표로 묶인 게 실체는 배열이라 그랬죠. 배열의 가장 큰 특성은 길이와 인덱스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str3의 세 번째라고 하면은 0, 1, 2, 3에서 이 L이 되는 거죠. 이거를 파이썬 공부하신 분들은 인덱싱이라고 해서 배울 거예요. 그게 문자열 자체가 배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원래. 자, 근데 요거의 길이를 측정해보면 0, 1, 2, 3, 4, 5, 6, 7, 8, 9, 10 인덱스가 지금 10까지 있어요. 그럼 길이는 몇이다? 11이 아니죠. 왜냐면은 여기 뒤에 역/0라고 하는 널문자가 지금 숨어 있는 거니까 길이가 12가 되는 거죠. 뒤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글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 특성은 자바에서 사라져요. 그러니까 C 언어까지는 쌍따옴표로 문자를 내가 작성하면은 뒤에 내 눈에 안 보이는 한 글자가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문자열에 대해서 반복을 돌 때는 길이 빼기 1로 돌립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요거 함정파고 다 출력 결과가 잘못된 것은 뭐 이딴 식으로 문제 나오는 경우 꽤 많으니까 요 부분, 요거 함정파기 좋아요. 문자열의 길이가 12개다. 자, 지금 랭스 빼기 1까지 했을 때 헬로월드라고 딱 맞게 끝났잖아요. 만약에 얘를 빼기 1을 안 해주면 뒤에 널 문자, 즉 아무것도 없는 글자가 하나 포함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출력하고 있는 게 헬로월드죠. 띄어쓰기도 엄연히 한 글자다라는 거. 이것도 체크하세요. 글자 수세라 그러면 가끔 띄어쓰기 건너뛰고 세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했었던 거를 이제 1차 배열이라고 합니다. 한 줄만 존재하는 사물함 형태예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자, 이거는 행에 대한 개념이 없고 열에 대한 개념만 존재를 해요. 근데 만약에 1차 배열이 하나 있어. 2칸짜리 1차 배열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에 각각의 칸에 새로운 배열을 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너무 옆으로 늘어지니까 이 빨강색을 아래로 떨굴게요. 그림을. 그리고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빨강색 바깥에 있는 것만 놓고 봤을 때 0번째, 1번째죠. 그 다음에 각각 파란색을 보면은 0번째, 1번째, 0번째, 1번째. 그래서 0,0, 0,1, 1,0, 1,1 이런 식으로 행과 열에 대한 개념으로 구성되는 걸 2차 배열이라고 해요. 같은 개념을 계속해서 적용을 하면 이론상 3차 배열, 4차 배열, 뭐 n차 배열에서 무제한으로 확장을 할 수 있어요. 차원수는.
그럼 이제 3차원, 4차원 뭐 이렇게 개념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3차 배열까지 등장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뭐 시험 문제에서 학생들 골탕 먹이려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뭐 인정하겠지만 실제 코드에서 3차 배열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이후에 여러분들이 그 스택이라든지 큐라든지 뭐 리스트, 맵 그 밖에 여러 가지 다른 그 3차 배열 이상을 커버할 수 있는 좀 더 복잡스러운 자료 구조를 배워요. 그걸 쓰면은 차수가 2차 이상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3차 배열까지 들어갈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좀 생각을 다시 해야 된다라는 거. 자, 2차 배열은 일단 바깥에 큰 배열이 하나 있고 그 안에 작은 배열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다. 꼭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2차 배열을 그림으로 표현할 때 이거 다 건너뛰고 다짜고짜 이렇게 그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앞뒤 칸 딱 맞춰서. 이거는 2차 배열이 아니야. 이런 자료 구조 없어요. 1차 배열 안에 2차 배열이 들어가 있다라고 그려야 돼요. 우리가 이제 포인터 배울 때 배열의 메모리 구조를 이야기할 텐데 그때도 이제 그 형태가 나오기도 하고요. 지금 C 언어 상태에서는 코드를 구성하면 이렇게밖에 안 나오긴 하는데 이론상 보면은 이건 나중에 포인터 들어가야만 가능한 거긴 한데 이론상 보면 1차 배열이 있고 안쪽에 각각 독립적인 배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쪽에 들어가는 거는 2개밖에 없고 바깥에 들어가는 건 4칸짜리여도 상관이 없다고요. 이거 자바부터는 이게 되게 손쉽게 만들어지는데 C는 이런 거 만들면 좀 어렵긴 해요. 이걸 가변 배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배열을 처음부터 이따위로 설명해버리면 이게 설명이 안 돼. 원리 자체는 큰 거 안에 작은 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거 간단하게 파이썬 코드로 설명해보면 이렇게 돼요. 파이썬에도 비슷한 게 있어요. my1은 10, 20, 30 my2는 40, 50, 60, 70, 80 print my1 print my2 파이썬은 이렇게 이름 통째로 주면은 한꺼번에 촥 나와요. 근데 C 언어는 이게 없어. 좀 불편해. 그래서 C 언어는 무조건 반복문 들면서 때려야 돼요. my3는 배열 안에 다른 배열이 들어간 거야. 이게 정의예요. 그래서 추적하면은 커다란 배열 안에 각각 독립적인 배열이 들어가 있는 거고 얘네끼리 서로 개수가 안 맞아도 된다고요. 이거를 갖다가 처음부터 이렇게 그려버리면 10, 20, 30, 40, 50, 60, 70, 8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 남는 메모리 공간은 어쩔 거냐는 거지. 설명이 안 된다고. 요거는 C 언어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 메모리 구조가 다 똑같아요. 만약에 이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리기가 좀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그렸다라고 하면 그건 인정이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설명하려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 수업은 그냥 걸으세요. 좀 더 자세한 지금 한 얘기에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이제 포인터 얘기하면서 우리가 메모리 구조를 본격적으로 배열까지 포함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일단 여기서 2차 배열이라는 걸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볼게요. 아까 얘기했었던 그 가변 배열 같은 형태는 C 언어에서는 포인터 들어가야 가능해요. 자, 배열을 선언하면서 행과 열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배열의 값을 집어넣을 때는 이제 이렇게 인덱스 번호를 사용해서 각각 넣어주면 되죠.
2행 3열까지 있으니까 행은 0번째, 1번째가 있는 거고 열은 012, 012가 있는 거죠. 자, 선원과 할당을 결합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행 3열이다 라고 명확하게 알려준 경우에는 배열을 집어넣을 때 이렇게 1차 배열로 집어넣어도 돼요. 그러면 알아서 3개씩 2세트예요. 알아서 C 언어가 이렇게 쪼개서 가져요. 이 표현 방법은 C 언어 한정이야.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이런 거 안 해줘요. 여기서도 다음 중 배열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뭐 이런 문제 내기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소개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이렇게 많은 방법들은 그냥 시험용으로만 기억을 하세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가면은 만드는 방법이 그냥 한 가지만 남고 다 없어져요. 헷갈린다 이거지. 자, 2행 3열이에요. 3개씩 2세트야. 그럼 3개 묶어요. 첫 번째 세트 나왔죠? 근데 두 번째 세트는 모자르잖아. 모자르면 0으로 채워요. 자, 근데 이런 경우 3개씩 2세트를 만들 건데 3개씩 3세트가 나왔죠. 칸수를 이렇게 명확하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개수가 넘어가. 모자라는 건 괜찮아. 모자르면 0으로 채워. 근데 넘치는 건 에러예요. 자, 이런 식으로 2행 3열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행의 수를 생략했다. 그러면은 3개씩 2세트다라는 거 여기 코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행의 수는 생략할 수 있고요. 여기도 일단 3개씩 묶어. 2세트네? 그럼 여기 2구나 라고 얘가 알아서 판단을 해요. 자, 여기도 3개씩 묶으래. 3세트, 3세트. 모자르네? 0으로 채워. 그랬더니 3세트 나오네? 여기 3이구나 라고 채워요. 근데 행의 수를 주고 열의 수를 안 주는 거는 문법 구조상 안 맞아요. 왜냐면 심지어 이것도 안 먹어요. 이렇게 명확하게 코드를 만들어줘도 안 먹어요. 아래 거는 더 안 먹어. 몇 개씩 2세트인지를 모르잖아. 그러면 한 개씩 세트를 만들지 아니면 이만큼씩 묶어서 나머지 0으로 채울지 불분명하잖아요. 그래서 행의 수를 주고 열을 안 주는 건 에러. 행열을 싹 다 명시하지 않는다. 에러. 하지만 자바부터는 요게 표준이 돼요. 그러니까 배열을 특히 2차 배열을 만드는 방법은 C에서 자바로 넘어갈 때 좀 변화가 커요. 강조하는 이유가 제가 그거 되게 헷갈려 했거든요. 자바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자바를 더 오래 하고 이제 C는 안 한 지가 평소에는 잘 안 다루니까 이제 C를 더 헷갈려 하긴 하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좀 강조하는 거야. 내가 경험이 있으니까. 자, 여기서는 이제 배열을 생성만 했고 출력은 안 했습니다. 왜냐면 출력하려면 이거 다 반복문 돌려야 되니까 좀 귀찮아서요. 그래서 배열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시려면은 여기 프린트 F 하는 데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찍으세요. 그리고 디버깅을 돌려. 자, 그럼 여기 쪼르륵 나오잖아요. 왜 여기서 멈췄지? 하나 더. F. 마지막에 프린트 F문을 넣은 이유가 이 마지막에 리턴문에서는 브레이크 포인트가 안 걸리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 ARR 1부터 쭈르륵 나오고요. 까보면은 2개짜리인데 그 안에 0번째 배열이 하나 또 있고 1번째 배열이 또 있대요. 안에 까보면 이렇게 2차 배열의 구조가 확인이 되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1교시는 이제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이제 파일 전달해 드려야죠. 오전 10시에 자, 파일 올라갔으니까 요거 실습하세요. 11시까지 하시고 10분 쉬었다 11시 10분 해봅시다.
자, 이야기하는 시간 됐어요. 이제 예제들을 설명을 할 때 이제 제가 한 번씩 이제 뭐 I 값이 얼마고 J 값이 얼마일 때 뭐 순서가 어떻게 바뀐다라고 이렇게 그려가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한 번으로는 사실 따라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사실 수업이라는 게 여러분들 앉아있는 자리가 되게 마법의 자리인 게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 제가 대학원 다녔어요. 근데 강의를 하는 게 직업인 저조차도 교수님이 수업할 때 자더라고. 그 자리가 진짜 마법의 자리야. 정말 졸려.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면은 앞에서 제가 아무리 이렇게 그리면서 설명을 해도 설명 타임을 제가 웬만하면 30분 안 넘기려고 하는데 그 시간 동안 끊임없이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녹화도 해드리는 거고요. 근데 수업 시간이라는 게 한정이 돼 있으니까 똑같은 내용을 계속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나중에 녹화 영상 보고 제가 화면에 이렇게 그려가면서 설명하는 거를 여러분들도 코드 흐름을 따라가면서 똑같이 한번 그려보세요. 손코딩 해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소스 코드를 손으로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코드의 흐름을 손으로 따라가면서 이렇게 변수에 변화하는 과정을 내가 직접 따라가 보는 거예요. 소스 코드를 손으로 쓰는 게 불편하면 태블릿도 있고, 근데 사실 저도 태블릿이 있긴 한데 좀 잘 안 쓰게 돼갖고 차라리 그냥 PC에 연결하는 펜 태블릿을 샀거든요. 이거 한 5, 6만 원이면 하나 사요. 차라리 이게 패드보다 낫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변수가 따라가는 거를 한 번 이상은 꼭 직접 해보세요. 그래야 이 코드가 파악이 돼요.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해보고 소스 코드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이해가 안 돼. 그렇게 하면 당연히 이해 안 돼요. 어쨌건 한 번씩은 제가 이제 코드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는데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제 한 문제 갖고 너무 오래 붙잡으면 기간 안에 진도가 다 안 끝날 수도 있으니까. 자, 어쨌건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2차 배열이라고 하는 거의 개념을 봤는데요. 그럼 이제 처음 제시했었던 이 성적표, 이거를 실제로 2차 배열로 정의를 해보자고요. 자, 아까 우리가 봤었던 그 배열의 특성은요, 어찌됐건 몇 줄인지까지는 안 잡아줘도 되는데 몇 칸인지는 픽스를 지어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가 숫자 값을 적어주는데 이 숫자를 상수로 잡아주는 것도 가능해요. 변수는 안 돼요. 여기를 일반 변수로 잡는 건 안 돼. 자바부터는 그게 되는데 시언어는 그게 안 돼요. 여기를 변수로 잡으려면 포인터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말인즉슨 이제 2차 배열의 칸수는 일단 픽스가 돼 있다는 거예요. 자, A 학생, B 학생, C 학생 점수고 마지막 D 학생은 이렇게 00으로 차 있으니까 놔두면 알아서 0으로 차겠죠. 행과 열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반복문은 무조건 중첩. 오케이? 그럼 이제 I하고 J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이거 맨날 I, J 하니까 좀 헷갈리죠? 아까도 말했지만, 아니 저번에도 말했지만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값이 인덱스이기 때문에 I를 쓰는 거고요. 인덱스. 그 다음에 J를 쓰는 거는 알파벳 순서상 I 다음이 J예요. 이거 마음에 안 들면 X, Y라고 해도 돼요. 어차피 변수 이름이니까 상관없어. 자, 일단은 I 값의 변화량을 산정하기 위해서 이게 몇 줄인지 지금 안 적어줬잖아요. 적어줬다 하더라도, 물론 여기도 상수 처리일 수도 있어요. 상수로 넣어도 되긴 하는데 가급적이면 몇 줄인지 정도는 계산을 하세요. 자, 전체 배열의 크기, 포인트 크기요. 그러면은
전체 원소수의 데이터 크기가 나와요. 자, int가 12개죠. 4바이트니까 사이즈 오브 포인트는 몇 개다? 48. 실제로 출력해보면 48이 나와요. 사이즈 오브 배열 이름은 배열의 전체 메모리 크기다. 자, 이게 48이야. 자, 전체 원소수를 알려면은 전체 메모리 크기를 데이터 타입의 크기로 나눠요. 자, 이게 48인데 이거를 int의 데이터 크기 4바이트로 나누면은 12다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전체 원소수가 12개라는 거야. 여기에서 우리가 3개를 묶어서 한 세트다라고 상수를 잡아놨잖아요. 이걸로 다시 나눠주면은 3개씩 묶어서 몇 세트가 나오는지 계산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행의 수를 계산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i를 0부터 행의 수만큼 반복을 돌리고, 그리고 j는 0부터 열의 수만큼 반복을 돌리면 i, j. 그러면 i가 0부터, 자, 요거 계산하면 4 나와요. 4보다 작다니까 3까지. j는 0부터 요거 아까 3 잡았으니까 2까지. 그러면 i가 0일 때 j는 0, 1, 2가 되는 거고, 1일 때 또 1000부터 0, 1, 2, 2일 때 1000부터 0, 1, 2가 되는 거죠. 이걸 여기다 계속 넣어보면 돼요. 네, 요만큼만 적읍시다. 그럼 이제 요 적은 대로 포인트의 i, j번째 값을 계속해서 두 자리에 맞춰서 출력한다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2차 배열의 탐색이 됩니다. 자, 출력할 때 보면은 줄바꿈을 안 하고 탭키를 쳤어요. 탭키는 띄어쓰기 한 4개 정도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 출력하고 띄어쓰기 4개, 또 하나 출력하고 띄어쓰기 4개, 하나 출력하고 띄어쓰기 4개, 한 세트 출력하고 줄바꿈. 그럼 다음 여기부터 하는 거죠. 넘어갈게요. 자, 2차 배열의 탐색이 가능해지면 이 성적표를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제 2차 배열의 총점과 평균. 근데 학생별 총점과 평균을 구할 거예요. 자, 아까 배열 정의한 거 그대로 하나 복사해왔고요. 그 다음에 배열의 크기, 행의 크기도 계산하는 거 복사해왔습니다. 자, 일단은 합계만 놓고 먼저 얘기를 할게요. 자, 합계를 내기 위해선 반복문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변수를 0으로 세팅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제 이거는 기억하죠? 근데 이제 이중 반복문이 되면은 이 세팅 위치에 따라 결과가 바뀌어요. 자, 완전히 바깥에서 썸을 만들면, 자, i가 0부터 그 4까지, 4 전까지 반복하니까, 그 다음에 j가 있죠. j는 1, 2, 3. 1일 때, 0, 1, 2, 3. 0, 다시 그립시다. i, j, 그 다음에 요 예제에서 나온 것도 썸 있죠. 썸. i가 0일 때 j 0, 1, 2, 3. 1일 때 0, 1, 2, 3. 2일 때 0, 1, 2, 3이에요. i, j는 우리가 쪼르르 이렇게 나열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썸의 그 변화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변화를 계산하는 시점은 그 증감식 올라가기 전에, 증감식 수행하기 전에 값을 쓰세요. 자, 일단 i 0으로 들어왔고요. j가 0일 때 포인트의 0,0 번째를 썸에다가 썸 스스로 증가하는 거죠.
자, 이게 배열이 얼마인지를 보고 와야겠네. 자, 요건 제가 옆에다 따로 띄워 놓을게요. 옆에다 따로 이렇게 띄워 놓고 일로 들어옵시다. 아이고, 다시 그래야겠다. I, J, sum. 0일 때 0, 1, 2, 3. 1일 때 0, 1, 2, 3. 2일 때 0, 1, 2, 3. 자, 처음에 썸이 0부터 시작을 했는데, 자, 일단 i가 0이고 j가 0일 때 0,0번째를 썸에다 더하래요. 그럼 얘죠. 그럼 썸 스스로 이제 90 증가하니까 얘는 90이 된 거고, 출력하고 증감씩 올라가겠네요. 얘가 90이 됐어. 자, 또 돌아와서 이제 j가 1이 됐죠? 그러면 0,1이죠. 그럼 72만큼 증가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90이 72만큼 증가하니까 162가 되는 거죠. 자, 또 올라가서 j가 이제 2가 돼요. 그러면 썸이 또 증가하죠. 이번에는 85만큼 증가하죠. 그러면은 247이 되네요. 아, 이게 IJ 제가 바꿔서 했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올라갑니다. 그럼 이제 J가 다 끝났으니까 한번 썸을 출력을 해요. 이 시점에서 247이 출력이 됐을 거고, 줄바꿈하고 넘어가요. 그럼 이제 I가 1이 됐죠? J는 다시 처음부터, 그럼 1,0이잖아요. 80만큼 증가해요. 그쵸? 자, 여기에서 다시 이만큼 돌아오는 과정에서 썸의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썸을 증가시킨다라는 거는 요거 받아서 이어서 간다는 거잖아요. 327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J가 1 증가하면은 82만큼 증가하니까 409가 되고요. 또 이제 J가 2가 되면은 91만큼 증가하니까 500이 되겠네요. 500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자, 다시 돌아왔어. I가 이제 2가 돼. 또 이 과정에서 썸이 안 바뀌죠. 자, 그럼 여기에서 구해지는 썸은 이 전체의 합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 바깥에서 만들어지는 이 썸은 배열의 모든 원소에 대한 합계예요. 그럼 이번엔 썸을 여기다 넣어봅시다. 다시 그릴게요. I, J, sum. 자, 0, 0, 1, 2, 1, 0, 1, 2, 2, 0, 1, 2, 3, 0, 1, 2. IJ의 변화량은 이미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자, I가 0일 때 일단 썸을 0으로 세팅하고 들어왔어요. 그쵸? 그 다음에 J가 0부터 2까지 반복을 해. 자, 그럼 썸에다가 0,0번째를 더하래요. 그러면 90을 더했어. 0에다 90 더했으니까 90. 그 다음에 또 반복 돌아서 0,1번째를 더해. 72 더하니까 162. 요거 더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돌아. J가 2가 되면은 85를 또 더하죠. 그러면은 247.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합계 출력하면 이 시점에서 247이 출력이 돼요. 그 다음에 끝나서 I가 1 증가했어. I가 이제 1이 된 상태에서 썸을 다시, 기존의 썸을 날려버리고 0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썸이 다시 0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요 한 줄에 대한 합계를 다시 내는 거지. 이렇게 하면은 학생 개개인의 합계. 자, 그러니까 전체 합산을 하고 싶으면 완전 바깥에서 하고 행 단위로 합산을 하고 싶으면 여기서 하는 거고.
위치에 따라서 의미가 바뀐다는 거. 자, 이제 개개인에 대한 평균을 내봅시다. 어저께 한번 했던 거예요. 자, 썸도 인트예요. 그리고 서브젝트 카운트도 3이라고 했으니까 인트예요. 인트 나누기 인트면 결과가 인트로 형성되니까 첫 번째 학생 253 나누기 3 하면 84가 나와요. 왜냐면은 얘는 정수 부분에 목만 취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플로트 avg는 썸 나누기 뭐 서브젝트 카운트라고 하면은 요 코드요. 이렇게만 하면은 253 나누기 3 정수 부분에 목만 취하니까 84. 이거를 강제로 avg에다가 때려 박아야 되는데 플로트야. 그러면 소수점 0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계산 결과를 소수점까지 만들어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일단 둘 중에 하나는 소수점 있는 실수로 바꿔야 돼요. 이렇게 바꾸면은 253.0 나누기 3이니까 결과가 소수점까지 계산이 들어간다라는 거. 네, 어제 한번 했던 얘기니까 조금 가볍게 얘기했어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각각 행 단위로 합계합 평균이 만들어진다. 자, 오늘 준비한 예제는 원래 여기까지였는데 시간이 조금 남을 것 같아서 급하게 하나 더 준비했어요. 자, 아까 우리가 선택 정렬을 봤죠? 이번에는 버블 정렬이라는 걸 한번 소개해 볼게요. 버블 정렬은 인접한 두 개끼리 묶어가면서 정렬을 해요. 그리고 다른 정렬 알고리즘들 중에서 좀 많이 느린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잘 안 써. 근데 코드가 좀 단순하기는 해요. 자, 다시 한번 또 그려봅시다. 버블 정렬의 과정이에요. 5, 2, 6, 7, 1이에요. 자, 얘는 어떤 식으로 가냐면은 두 개씩 묶어서 비교하고 두 개씩 묶어서 비교하고 두 개씩 묶어서 비교하고 두 개씩 묶어서 비교를 해요. 이거를 옆으로 이동하면서 계속해요.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엔 요거 그 다음엔 요거 이런 식으로 가요. 자, 순서를 볼게요. 자, 일단은 얘네 둘을 비교를 해요. 2가 더 작으니까 바꿔요. 2, 5, 6, 7, 1.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비교를 해요. 패스. 5가 더 작으니까 요거 두 개 비교해요. 그러면 6이 더 작으니까 패스. 요거 두 개를 비교해요. 1이 더 작죠? 바꿔요. 그럼 2, 5, 6, 1, 7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턴이 끝났어. 자, 그 다음에 2, 5, 6, 1, 7에서 요거 두 개를 비교해요. 5가 더 작으니까 패스. 아, 잘못했다. 처음에 요렇게를 가고요. 요렇게 가고, 그 다음에 요렇게를 가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를 가고, 마지막에 요렇게 가요. 처음에 제가 반대로 얘기했어요. 자, 요거 두 개를 비교해요. 패스죠? 요거 두 개 비교해요. 패스죠? 요거 두 개 비교해요. 1이 더 작을 바꿔. 1, 6, 2, 5 이렇게 바꿔요. 그 다음에 2, 5, 1, 6, 7. 자, 처음에는 끝까지 다 온 거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온 거야. 이번엔 여기까지 올 거예요. 도달 거리를 한 칸씩 줄이는 거야. 자, 비교해요. 패스. 요거 두 개 비교해요. 1이 더 작죠? 바꿔요. 그러면 2, 1, 5, 6, 7이죠. 자, 그러면 2, 1, 5, 6, 7을 갖고 다시 해요. 2, 1, 5, 6, 7. 자, 아까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번엔 여기까지 오면 되죠? 요거 두 개 비교를 해요. 1이 더 작죠? 바꿔요. 1, 2, 5, 6, 7. 어때요? 순서대로 와있죠?
이게 버블 정렬이에요. 두 개씩 묶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거품이 발생하는 것 같이 생겼다라고 해서 버블 정렬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반복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일단 첫 번째 반복문은 일단 0부터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마지막 하나 빼고 갑니다. for int i는 0부터 i가 length 빼기 1까지 가야 돼요. 왜냐? 하나를 빼고 가야 i번째랑 그 옆에 거 i 플러스 1번째랑 비교를 하니까. 끝까지 가버리면은 i가 여기 끝까지 도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뒤에 없으니까 플러스 1번째가 성립이 안 돼요. 자, 그 다음번엔 i가 1 증가할 때마다 옆으로 한 번씩 회차가 늘어날 때마다 뒤로 하나씩 줄어들죠. 그쵸? 그러니까 i만큼씩 도달거리가 짧아지는 거야. 그래서 for int j는 0부터 j는 length 빼기 1에서 i만큼 한 번씩 더 빼요. i만큼 도달거리가 짧아지니까. j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해놓고 j번째를 탐색시키면은 처음에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하나, 둘, 그 다음 하나, 이렇게 가요. 그러면 j번째랑 j의 옆에 거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 이게 킬포야. 선택 정렬은 i번째와 j번째를 비교하지만 버블 정렬은 j번째와 j 플러스 1번째를 비교해요. 자, 그럼 이제 요 도출해낸 이 과정대로 코드를 만들면 i는 길이 빼기 1까지, j는 길이 빼기 1 빼기 i까지. 여기를 외우시고 그 다음에 i번째, j번째와 j 플러스 1번째 거의 크기를 비교해서 정렬한다. 지금 이거 체크하는 데 있잖아요. 일단은 얘네들을 시험 준비를 하면은 종류별로 외우세요. 왜냐면은 이렇게 공식들을 이제 내놓고 다음 중 버블 정렬의 알고리즘으로 알맞게 빈칸에 들어갈 맛으로 짝지어진 것은 정렬 알고리즘의 종류에 따라서 여기 지금 체크한 부분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빈칸으로 해놓고 여기에 들어갈 값들을 기억은 니은은 디귿은 이렇게 해놓고 버블 정렬에 대해서 들어갈 걸로 알맞은 것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올 테니까 일단은 외우세요. 그 다음에 디버깅을 돌려서 디버깅이 한 사이클 바뀔 때마다 요 배열 값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아까 제가 그렸던 거를 역으로 따라가 보세요. 디버깅을 해가면서 그거를 몇 번 반복해야 돼. 스스로 안 하면 더 이상 못 도와드려요. 코드를 보고 이해하는 거는 아니에요. 프로그래밍은. 우리가 하는 거는 컴퓨터 공학이잖아요. 여러분 이공계잖아. 문과 아니죠? 이거는 왜를 생각하는 과목이 아니야. 왜, why라는 이유는 철학 같은 인문 계열에서 생각하는 거야. 인간은 왜 태어났는가? 우주는 왜 생겨났는가? 공학은요, 계속해서 현상을 관찰한 다음에 거기를 통해서 규칙적인 법칙을 발견해내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디버깅을 돌려놓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따라가셔야 돼요. 모든 공학도들이 그렇게 공부를 해요. 소스코드에서 이게 왜 그렇게 나올까를 쳐다보는 거는 접근이 잘못된 거야. 디버깅부터 하세요.
물론 방학이기도 하고 이제 집에 가면은 각자 개인 시간 보내느라고 바쁘기도 하겠죠. 근데 인생에서 제일 치열한 게 대입이 아니고 요즘은 취업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대입은 지나갔으니까 이제 취업을 위한 준비가 시작된 거고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졸업 이후에 여러분들 모습은 스스로 책임져야 돼. 이제는 다들 성인이니까. 집에 가서 오늘 하루 재밌게 놀면은 평생 노는 수가 있어요. 하루 시간을 좀 이거 조금이라도 시간 내서 디버깅 한번 돌려보셨으면 좋겠어요. 당특 강사 주제에 너무 주제 넘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왕 인연 맺는 거 좀 열심히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꼰대 얘기 한번 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마음에 울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남은 시간 실습하시고요. 실습 다 되시면 정리하세요. 수고하셨어요.